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말 뉴스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생명력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차 생기를 잃어가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들인데요. 일부는 매각 등을 통해 다시 활용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폐교도 많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패도 없이 적막감만 감도는 평창의 한 폐교. 문은 굳게 잠겨 있고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을 운동장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1938년 개교 이래 1,600여 명이 졸업했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지난 1999년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당국이 지자체와 매각을 협의하고 있지만 20년째 구체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강원도에서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흉물로 남아버린 학교가 마을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까 우려합니다. 폐교인데 저쪽으로 밤에는 불만 뻘겋고 차라리 뭐 누굴 주던지 이렇게 제대로 활용만 되면은 동네 사람도 좀 낫지.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곳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이처럼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교육부의 폐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8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3,800여 교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50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직전 3년 평균 폐교 수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제는 출산율 저조와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는 42만 6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35만 7천여 명, 2027년은 27만 2천여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계는 증가하는 폐교 활용을 위해 지자체 공익사업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우선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마을 주민들이 매각 의사가 없을 때는 시군 지자체와 우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매각이 추진되지 않으면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캠핑장과 문화시설 등 지역의 특색에 맞춰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입지적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으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인적 자원들이라든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반을 마중물을 좀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활용 폐교 한 곳당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는 연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활용 가치가 있는 폐교를 지역의 흉물이 아닌 자산으로 이용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5일 어린이날 특집 뉴스로 학교 통폐합, 인구 소멸 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황 농촌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데요. 그래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시작한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타는 풍선 미끄럼틀. 친구들과 만들어보는 비눗방울은 재미를 더해줍니다. 푸른 잔디 위 마치 놀이공원 같은 이곳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의 수업 현장입니다. 에어바운스에서 방방이 이렇게 뛸 때도 재밌었고 미끄럼틀 슝 탈 때도 재밌었어요. 인천에서는 이런 에어바운스랑 비눗방울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이 안 해봤는데 고성 와서 많이 해봤어요.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에 최현철 씨는 사남매를 데리고 고성으로 왔습니다. 주거까지 해결되자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임대주택 제공하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며 통폐합을 걱정해야 했던 학교에 변화가 시작된 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시작되면서입니다. 맞춤형 수업에 돌봄과 방과 후 수업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체험과 자연학습 등이 더해지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에 고성군과 마을 주민들은 일자리는 물론 빈집을 소개하고 공공임대주택까지 지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불과 1년 새 5학급 10명이던 학교는 6학급 24명으로 늘었고 마을에는 이미 5가구가 전입했습니다. 7월에도 3가구가 전입합니다. 6학급으로 학급이 하나급 늘게 되었고 교감 선생님이 오시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고 지금은 학생들이 배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서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자랑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23%, 특히 초등학교 10곳 중 3곳이 작은 학교입니다. 교육청과 도, 지자체가 지난해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LH도 힘을 더하고 더 깊이 있게 추진됩니다.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거주지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해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올해는 LH가 저희 사업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10개의 10호씩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주는 일에 동참을 해주셨고 온 마을이 보물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작은 학교. 올해는 3곳의 학교가 더해져 학교와 지역 소멸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올해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 중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4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6월 말 한시 생계 지원 비용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속초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년 동안 은행 대출 이자의 2.5%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연말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자리 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은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혀왔는데요.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 2019년 추진한 노선 개편은 주민들의 불만만 초래하고 버스 탑승률은 더 줄었습니다. 결국 버스 회사는 더 심화된 재정난을 겪게 됐고 춘천시는 손실금 보전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는 시내버스 손실 보전 등을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시내버스를 공공재로 바라보는 여객운수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춘천시가 효율화를 명분으로 노선 개편을 추진한 2019년 연간 지원금은 59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22억 원, 올해는 이보다 많은 134억 원으로 보조금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에 따른 이용 불편과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탑승률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100만 명이 넘던 월 평균 탑승객은 2020년 72만 명, 올해는 62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작년 1월부터 4월이랑 올해 1월부터 4월 좀 승수를 비교를 해봤었어요. 근데 비교 결과 올해가 더 작년보다도 더 부진한 상황이어가지고 예산을 작년 수준 정도로 맞춰야겠다. 운영 정상화에 대한 불안감도 큰 상황입니다. 춘천 시민버스가 버스 운영을 맡은 뒤 인력은 80명 넘게 충원했고 버스는 10대 이상 구입하면서 회사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회계업체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기업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손실액이 45억 원, 부채가 100억 원을 넘겨 자본금 15억 원을 이미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결손 누적만 한 45억. 근데 자본금은 15억짜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돼 있는 상태에서 춘천시는 계속 그 기업만 바라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대안이 없어요. 춘천 시민버스는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인력을 축소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노선 감축과 버스 감차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용객이 감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면서 춘천시가 검토 중인 버스 공영제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에 수억 원의 웃돈이 붙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강릉도 외지인을 중심으로 매매가 급증해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강릉시가 분양을 앞둔 아파트에 대해 청약 자격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 중인 강릉 교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이달 분양 예정이었지만 심의가 늦어지면서 다음 달로 늦춰졌습니다. 인근에서는 또 다른 아파트 조성 공사도 추진 중입니다. 두 곳 모두 예상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안에는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거죠. 학생도 조만간 사업 중에 나고요. 분양가는 1,300 미만으로 날 거예요. 아마 올 7월쯤 분양 일정은 예정을 하고 있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확정은 아니지만 또 분양 승인을 별도 받아야겠지만은 아마 1,000만 원 1,100 중후반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외지 투자가 몰리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입니다. 올 초 강릉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3대 1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 즉 웃돈도 형성됐습니다. 갭 투자 등 외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이 들면 시장이 과열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나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하지만 강릉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거주민 우선 공급 제도를 통해 청약 자격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춘천과 원주, 속초 등도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30%를 우리가 공원을 포기한 만큼 그 혜택은 우리 시민인데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강릉 시민들이 최대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지 않나.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늘고 있는 강릉 지역 아파트 분양. 다양한 개발 호재와 부동산 개발이 투기 과열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과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원주공항을 국제복합공항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두 단체장은 국제공항 격상을 위해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강릉성 철도에 원주공항과 연계한 철도역을 건설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다음 달 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DMZ 평화 국립자연휴양림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상 지역은 자연휴양림으로 고시된 간성읍 장신리 일대로 낙엽송 조림지와 소나무숲, 마을관리 휴양지와 숲길 등이 펼쳐져 있습니다. 고성군은 DMZ 평화 국립자연휴양림 조기 유치를 위해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괄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도내에서는 민사고와 강원 외고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고교 서열화 해소와 지역인재 유출 등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법인 명재학원이 설립한 도내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로 지난 1996년 개교했습니다. 영재교육,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이른바 소수 엘리트인지를 위한 교육기관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사고가 폐교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025년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이 일괄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의 존립 가치가 없어진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전국의 우수 학생을 모집해 우선 선발할 수 있었던 규정이 삭제되면 현재의 교육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사실은 시작할 때 전국 단위 모집을 전제로 강원도 교육청이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강원도에서 뽑고 강원도의 학교가 된다는 거는 필요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집 자체도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설립 목적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 폐지된 시행령에서 그대로 2025년까지 간다면 학교는 어쩌면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민사고는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대안형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환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구에 위치한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이곳 역시 이번 일반고 전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강원 외고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0년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강원 외고는 도내 유일의 사립형 외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양구군 등이 함께 출자한 학교로 민사고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외고로 남거나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설립 취지인 우수 학생의 외지 유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비평준화 학교로서 도내 학생 선발권은 유효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외국어 고등학교도 그렇고 자사고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사고가 폐지가 되면 다시 강남 쏠림 현상이 또 생기겠죠. 그러한 어떤 태동은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와서는 자꾸 그것이 이제 이상한 식으로 이야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 선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거죠. 그러나 일반고 전환 후에도 외고의 도내 학생 선발권이 유지되면 강원도 교육청의 고교 평준화 기조와는 맞지 않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학부모들의 의견 역시 분분합니다. 평등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고교를 서열화하는 수월 교육은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우수인재 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평등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선이 틀리며 사교육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또 차이를 느낄 아이들도 그럴 것이고 또 자괴감도 느낄 것이고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그 성취도도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전에부터. 나름 열심히 하는 아이들한테 좀 그 목표 의식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교육당국은 이미 교육법 시행령 폐지가 이루어져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오는 2025년 일괄 폐지는 이미 확정된 만큼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수급, 운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열화된 대학과 입시 위주 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이 뒤따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평창 문화도시 포럼이 6일 평창군청 대회의실과 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도전하는 평창군은 이날 포럼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 비전을 담은 어울림픽 평창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문화도시 사업 설명과 지속 가능한 사업 조성 방향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레저 종목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춘천시와 대회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공모전은 동영상 UCC 부문과 제안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레저 활동 욕구 충족과 대회 관심 유도를 위해 비대면 비접촉으로 운영이 가능한 종목을 개발해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레저 대회는 국내 대회로 7월에서 9월까지 주말에 나눠 열리는 방안으로 논의 중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주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